샀는데 갑자기 내가 20억, 30억 자산가가 된 거야. 예? 그럼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예? 나처럼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30억을 벌려면 월급쟁이로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올라서 산 거지 30억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30억 자산가가 된 거지. 우리가 건물을 보세요. 건물 지금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이 자식들한테 넘어가면 왜 망하냐면 부모 세대는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모아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야. 부지런하고. 그런데 자식은 100억짜리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얘는 100억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까먹는다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어? 예, 안녕하세요.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하여튼 뭐 기자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예, 애들이죠, 애들 일단. 야, 저도 이제 기자들 애들이라고 할 만큼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제. 참 오래됐다. 아이고, 10년 넘었으니까. 전 한 20년 이제 돼가니까. 아, 기자의 권위도 없고 예, 기자가 왜 기레기냐 너희들 똑바로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에서 이제 기자들의 역할이 없으니까. 예. 물론 뭐 기자가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좀 특히 이제 부동산 관련한 기사들은 완전 쓰레기죠. 예, 쓰레기고. 여러분들 이런 거 확실히 못 느끼세요? 지금 여기 화면 보면 예쁜 아가씨가 있어요. 아줌마인가? 요즘 이 정도 화장하고 이 정도 분위기 나오려면 아줌마여야 되는데 아가씨들은 돈이 없어서 화장을 못 하니까 아줌마들이 예, 화장을 더 잘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게 지금 AI로 그린 거잖아요. 요즘 이제 돈을 아끼려고 AI를 써가지고 그림을 그리거나 뭐 각종 뭐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자료도 만들고 뭐 AI를 통해서 뭐 논문이나 각종 글들 쓰고 자 이렇게 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반복되는 것을 쉽게 캐쳐해요. 그죠? AI로 그림 그린 것을 사진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와 놀랍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저는 이제 점점 짜증나던데. 예? 이쁘고 안 이쁘고를 떠나서 이게 이 그림 보면 볼수록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정감이 가고 계속 뭔가 끌리고 그 그림체에서 오는 매력이 계속 느껴져야 되는데 왜 그럴까요? 예? 지금 AI로 어떠한 자료 분석하고 빅데이터 분석하고 막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뭐냐면 AI는 결국은 아무리 컴퓨터를 써서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얻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뭐예요? 평균치 이상을 못 넘어갑니다. AI의 힘이나 빅데이터의 힘을 통해서 내가 평균치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판단과 뭔가 결정을 할 수 있겠다? 안 돼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확신만 들지. 내 판단이 옳았다라는 확신만 들죠. 그게 인제 지금 부동산에 그 쏟아지는 기사들, 내용들 이런 게 인제 사실은 그렇게 우리를 가둬두는 거죠. 어떠한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미래는 새로운 문제잖아요. 전문가들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대안이나 자료 제시를 못 해요. 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누가 해결하는 거냐면요. 그 문제에 봉착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이 해결하는 거예요. 네? 정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무리 정보가 많고 지식이 많다라고 해서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네? 미래는 어떻게 됐든 우리가 단 하루만 지나도 세상은 바뀌고 조건이 달라지죠. 물론 확률상 과거에 있었던 일이 반복될 확률이 높지만 반복된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상황인가요? 마치 같은 상황이라고 자꾸 그래프 가지고 떠드는 애들이 특히 그 제일 무식한 놈들이에요.
증권이나 부동산이나 어떠한 그 기업 가치나 뭘 이야기 미래를 예측할 때 그래프 가지고 떠든다고. 왜? 기본 개념 어떠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기본 개념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은 뭐예요? 그래프 가지고 읽는 거야. 그래프 가지고. 예. 이렇게 수집해서 통계해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단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였잖아요. 예? 기성세대, 기성 정치권에 불만이 많고 바뀌기를 바라는 그 욕망,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낸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런 새끼들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예? 그런데 그런 걸 갖다가 무슨 뭐 빅데이터가 어떻고 인기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자기가 선거를 특히 그딴 소리 많이 해요. 내가 선거를 뭐 몇 년을 해봤는데 아유,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학교 오래 다닌다고 서울대 가는 거 아니라니까. 아니, 물론 뭐 구수하면 사법고시 합격할 수도 있어요. 구수하면.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내가 뭐 부동산 짬밥이 얼떴고 뭐 공인중개사로 뭘 하고 뭘 무슨 또 특히 그 대출 쪽에 있었던 친구들이나 증권사에 있었던 친구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뭐 경제에 대해서 안다고 많이 떠드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어야 이 문제점과 해결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전문가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 말에 개꾼들이잖아요. 그냥 훈수 두는 사람들이잖아요. 훈수. 예? 중계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축구를 중계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보면 물론 이해할 수는 있어요. 빨리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죠? 지금 축구가 지금 어떻게 경기가 되고 있는지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 팀이 이기는 팀이 되는 데 있어서 그 중계를 잘하는 사람, 축구 중계를 잘하는 사람을 감독으로 써요? 그 사람이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어요? 아니라고. 필드에서 내가 직접 뛰고 선수들하고 같이 뛰고 우리 팀을 우승시키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 사람이 그 팀을 우승시킬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기를 제가 지금 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조만간 나와요. 지금 되게 열심히 쓰고 있어요. 자, 예, 이 기사 봅시다. 전국민 통장 던지는 슈퍼 청약대이 온다. 29일 전. 예, 오늘이 며칠이에요? 28일, 그러니까 내일이구나. 20억 로또 단지 잡아볼까? 자, 여러분들 돈 좀 있으세요? 야, 이런 정보가 어딨어. 어? 청약 통장 있으면 다 던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이 아파트를 사면, 예, 그죠? 이만큼 된대요. 23억에 사면 40억이 된대요. 예? 23억에서 40억 오르는 건 여러분 두 배가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이 뭔가 착각을 해. 지금 비트코인을 내가 엊그저께 욕했더니 몇 분들이 서운하셨는가 본데. 자, 1,000원짜리가, 그죠?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1억짜리가 2억 오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예, 그거는 주변에 물가만 좀 오르고 수요 공급만 조금 저기 해도, 예? 최저급여만 좀 올라도 1억짜리 아파트가 2억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왜 우리가 1,000만 원 단위로 사람이 줄을 쓴다고 봅시다. 그럼 1억에서 2억 사이에는 어떤 일이 생겨요? 10명 서 있는 거죠, 10명. 그죠? 예, 예. 그런데 10억에서 20억은 얘기가 달라져요. 10억에서 20억은 10명 서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100명 서 있는 거라고. 예? 그렇잖아요. 1억에서 2억은 10명이 있지만, 예? 10억에서 20억은 100명 서 있는 거라고요. 이게 숫자만 계속 쳐다보니까 그냥 두 배씩 뛰는 걸 갖다 아주 우습게 여겨요. 두 배씩 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처음에는 되는 것 같지. 이 종이를 몇 번 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종이를. 예? 그 얘기가 있는데 A4 용지를 몇 번 접으면은 그 종이 두께가 지구에서 달까지 간다고. 아니, 몇 번 안 접으면 돼요. 근데 그 몇 번이 접히냐고. 예? 처음에 쉽게 접히니까 나중에도 쉽게 접힐 것처럼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한다고요. 예? 우리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앞에서 이렇게 착착착착 되니까 야, 요 패턴대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다. 제가 어제 한 분이 아니 그 이제 수학 강사 하시던 분인데 그 소인수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다고 막 하시더니 이제 뭐 어떻게 하셨는가 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컴퓨터로 돌려보니까
몇 자리를 계산하는데 뭐 몇 분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계산되면 뭐 컴퓨터가 많이 동원되고 뭐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 "안 됩니다."라는 걸 제가 설명을 해 드렸죠. 왜 안 되냐. 그죠? 우리 왜 정수용 함수, 실수용 함수 있잖아요. 그죠? 예,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르는데 아니 이제 코딩 해 보고 프로그램 좀 알면 알잖아요. 예. 얘가 1 에서부터 100 까지 더하는데 1 초가 걸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100 에서 200 까지 더하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1 초가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왜 더 걸려요? 근데 물론 100 에서 200 까지 가면은 뭐 거긴 차이는 없죠. 그죠? 예. 기본적으로 메모리에서 숫자를 담을 수 있는 그 함수의 크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계산 방식이 달라진다고 완전히.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10억 이하의 아파트와 5억 이하의 아파트와 10억이 넘어가는 아파트는 완전 달라요. 예? 여러분들 20억짜리 아파트를 동네 공인중개사한테 말하면 팔릴 것 같아요? 예? 특별한 경우 빼고는 쉽게 안 팔려요. 왜? 없어요. 20억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다고. 예?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20억짜리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집이 있어. 예? 무주택자인데 20억짜리를 사요? 에이씨. 아니 간혹 있지. 예. 예, 로또 돼서. 참네. 그러니까 시장을 특히 보면 민주당 쪽이나 진보 쪽 또 뭐 이렇게 우리 뭐 부동산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쉽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그 공하나 차이의 크기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 환경 자체가 바뀐다라는 것을 왜 모르는지. 음. 그러니까 서울은 기존에 아파트를 샀던 사람들이 아파트값이 오르고 재건축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서 형성된 사람들이에요. 그죠? 이 사람들은 우리 윗세대나 우리 세대는 사실은 많지 않은데 뭐 우리 세대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내 월급하고 상관없이 나는 30년 전에 그냥 월급쟁이였지만 열심히 아파트를 샀어. 샀는데 갑자기 내가 20억, 30억 자산가가 된 거야. 예? 그럼 그 사람 생각하기에는 아니 이게 팔려야 될 거 아니야. 예? 나처럼 이걸 살 수 있는 사람이 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30억을 벌려면 월급쟁이로 돼요? 안 되잖아요. 예?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본인은 그것이 올라서 산 거지 30억을 주고 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0억을 취득할 만큼 소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런데 30억 자산가가 된 거지. 우리가 건물을 보세요. 건물 지금 100억짜리, 1000억짜리 건물이 자식들한테 넘어가면 왜 망하냐면 부모 세대는 100억짜리 건물을 내가 모아서 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야. 부지런하고. 그런데 자식은 100억짜리를 물려받은 사람이야. 얘는 100억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친구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까먹는다고. 예? 이게 다른 거예요. 내가 한 푼 한 푼 내가 돈을 모아서 100억을 모은 사람하고 갑자기 로또를 했는데 100억이 된 사람하고 차이가 뭐겠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걸 똑같다고 생각을 해. 예?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좀 비슷하면 똑같다고 생각해. 예? 100억을 모은 친구는 세금부터 해서 100억을 모으는 과정에서 인적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져 있다고. 내적인 어떤 내공도 이 사람은. 그래서 100억을 모은 사람은 그 100억을 날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로또로 100억 된 사람은 뭐예요? 주변에 다 찌질이들밖에 없어. 그 본인도 찌질이야. 아는 게 없어. 예? 100억 있으면 뭐 스포츠카 사고 뭐 사고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는 있어가지고 부동산 사야 된다. 야. 뭐 해야 된다. 은행에 넣어야 돼. 요딴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고. 근데 10년, 20년 100억을 모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내공을 쌓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모은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관리 능력이 다르단 말이에요. 서울에서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0억, 30억짜리 아파트를 기존에 있었던 사람들은 5억짜리, 3억짜리 갖고 있다가 오른 사람들이잖아. 올랐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 이 사람들은. 예? 그러니까 여기서 더 치고 갈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받을 수 있는 층이 누구냐는 거예요. 없다니까. 이게 지금 자기네들끼리 주고 빼고 하고 그 와중에서 지금 누가 들어온 거냐면 경매하면서 제가 계속 보여줬잖아요. 대부업 애들이라고. 상호저축은행하고 대부업 애들이 대출 들리면서 들어오면서 폭탄을 키웠던 거라고요.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그죠?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가계부채를 많이 내서 집값을 올렸다 이거 아니라니까. 경매를 하다 보면 진짜 왜 빚이 넘어가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시장을 읽을 수 있어요. 이딴 식의 기사가 아니라. 이거 광고지. 예? 전 국민이 청약통장 가지고 여기 가서 해. 예? 예? 참. 14억이래, 14억. 예? 4억 5천 주고 5억 주고 사면 14억이래. 14억 중반이래. 방금 전에 제가 동탄 아파트 경매 나온 거 보여줬잖아요. 이 동탄, 롯데캐슬이 몇 평이야. 참, 어디 갔어. 예, 여기는 65m 제곱, 84m 제곱, 107, 요거 나와 있네, 요거. 예? 그러면 이게 2017년이니까, 예. 지금 3억 6,300에서 4억 7천, 예. 5억 7천, 이 정도. 예. 이게 지금 이제 분양된 시점하고 요거 시점으로 봤을 때는 이제 7년 정도 차이 나니까, 그래. 뭐 돈 남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돈은 아니다, 이거죠. 그죠? 예, 이 뻥은 좀 심하죠. 예, 이 뻥은. 이게 온라인으로 청약이 되기 때문에 지금 또 어떻게 되겠어요? 수만 명이 앉아서 이런 거 청약을 하고 있고, 진짜 소는 누가 먹이냐고, 예? 밭에 고추는 누가 따냐고. 내가 어제 하우스에서 고추 땄네, 씨. 참. 완전 싸우라 했는데. 예? 밭에 고추는 누가 따냐고요. 예? 앉아서 이런 청약 통장이나 먹으려고 이거나 하고 있고, 한 명, 두 명 그거 먹으려고. 참. 대책을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예요, 이게. 이 지금 어디서 쓴 거야, 얘네들? 이투데이? 네, 10억 차이가 안 나옵니다. 아니, 뭐, 몇 억 정도는 차이가 될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요 사이에 지금 올랐다라고 하고, 아무리 지금 동탄 지역이 이제 뚜렷한 앞으로 이제 집값이 올라갈 강세 부분은 없어도 너무 시장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붕 띄워놓은 가격이 너무 커서, 예, 그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나? 음, 42억 5천만 원에. 아,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띄우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이 이야기를 또 옮겨가서 또 분양하는 놈들은 또 이쪽에서 또 막 또 여기도 올라갈 것이다. 저기도 올라갈 것이다. 예. 여러분들 꼭 생각을 하세요. 하시고 10억 이상 넘어가는 아파트 시장하고 10억 이하의 아파트 시장하고는 완전 다른 시장입니다. 시장 자체가. 그거 뭐 10억, 20억 이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돈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시장 자체가 확 틀려요. 10억 이하와 10억 이상은.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값이 방어가 되고 가격이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안정화될 수 있는 범위는 10억대예요. 10억대. 10억대고 서울 같은 경우는 15억대까지. 거기는 뭐 이제 기본 단위가 좀 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보면 되는데 20억 넘어가면 예, 항상 불안에 떨어지셔야 돼요. 20억 넘어가면. 그리고 20억 넘어가면 전세를 못 나요. 20억 넘어가는 집을 전세에 얼마에 놓을 거예요? 15억? 18억? 예. 10억 넘어가면 전세 들어올 사람들이 없어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집값이 20억 하든 30억 하든 대부분 전세는 10억 이하대에서 들어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뭐 무한대로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자, 이거 말고 또 뭐 했죠? 이거였는데. 뭐 다른 거 뭐 얘기 좀 더 할까요? 할 거 없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정한영의 부동산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